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이 알고리즘들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연기가 들어갔나?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주제를 갖고 왔어요. 다름 아니라 디지털 중독. 사실 집에서 저 가족들한테 많이 혼나는 게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이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고 막 이거 핸드폰이 어딘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마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몇 초마다 카톡 확인하고 막 인터넷 확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 디지털 중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내용은 최근에 유럽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영화 한 편에 대한 리뷰랑 제가 매달 쓰고 있는 북리뷰 칼럼이 있는데, 북리뷰에 올린 그 책 내용 소개랑 같이 합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럽하고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름은 소셜 딜레마. 소셜 딜레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발명한 사람, 트위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람, 실리콘밸리의 ICT 기업들에서 정말 앞서 나가던 엔지니어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좋은 의도로 그때 이러한 것들을 발명하고 기술들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갑자기 청소년 자살률이 올라가고 어른들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고 우울증이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난 곳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던 그런 내용이 소셜 딜레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뇌는 지난 몇만 년 동안 거의 진화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뇌를 해킹하는 방법을 거의 매일매일 배워서 진화하고 있다. 결코 인간의 뇌가 이길 수 없다. 바로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몇 년 전부터 실리콘밸리에서 새로 시작한 컨퍼런스 시리즈가 있어요. 바로 위즈덤 2.0인데요. 바로 2주 전에 한국에서도 노들섬에서 이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 위즈덤 2.0 코리아의 디렉터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 위즈덤 2.0 컨퍼런스는 뭘 하는 곳이냐면, 기술과 이런 알고리즘들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생각해야 되고, 이 기술들이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쓰이는 것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컨퍼런스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 영화 소셜 딜레마의 트리스탄 해리스를 원래 구글에 다니던 디자인 윤리학자였는데, 구글에 다니고 있을 때 다들 우와 막 이런 우리가 기술로 얼마나 더 멋있는 재미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보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끝없이 영상들과 어떤 포스팅들에 빠져들게 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다가 전 세계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무브먼트를 만든 분인데요. 이분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인터넷에 빠져들고 스마트폰 중독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알고리즘들이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계속 진화하고 있는 방향이 인간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다. 유튜브 영상 하나만 더, 이거 재밌지 않아, 이거 재밌지 않아 라고 점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을 만들도록 알고리즘이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사실 이렇게 나의 주의력을 뺏어가기 위한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위해서 진화한 뇌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도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이 컨텐츠들과 영상들만 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딜레마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의 뇌가 납치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 주의력이 납치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규칙을 정해놔서 2시간 이상 지나면 잠깐 쉬거나 산책을 하고 오거나 스마트폰을 나로부터 떼어놓는 이런 연습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16세 이하의 아이들,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더욱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 SNS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걸로 소통하고 보고, 가능한 한 이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메커니즘을 부모님들께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파트고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내 정신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내 뇌의 주의력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를 일단 안다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처음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지금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막 퍼지기도 전에,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전에 나왔던
나왔던 책인데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라는 책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 책을 매달 연재하는 신문 칼럼에 제가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럼 올리기도 했는데 니콜라스 칸은 여기서 역사로 돌아가요.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직접 면대면으로 서로 보면서 토론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책으로 쓰고 글로 쓰고 이 글이 막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보고 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토론한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그 당시에 이미 소크라테스가 테스 형이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했었던 얘기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 19세기 그러니까 1882년도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 니체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대요. 그때 뭐냐면 타자기를 발명한 사람이 처음 보내줘서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타자기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뭔가 내가 타자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1초에 막 800개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니까 굉장히 글 쓰는 속도도 빨라지고 타자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이 바뀌었다. 글을 쓰는 방식, 내 문장 이런 것들이 다 바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의 도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얘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를 검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가소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면서 우리의 뇌도 정보 처리를 하고 기억하고 학습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의 연구들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해요. 어떤 글이나 내용을 유튜브나 영상이나 디지털 컴퓨터로 볼 때랑 실제로 글로 볼 때 다르다라는 연구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디오를 통해서 또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당장 보여지는 시각적인 어떠한 정보들에 뇌가 계속해서 주의력을 뺏기고 있어서 보여지는 정보에만 쭉 따라가고 있는 거라서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서 따라가면서 그래 그렇구나 오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지 뇌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면서 끄덕끄덕 하고 있을 때도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맞나 아닌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의 흐름을 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원제가 영어로는 The Shallows입니다. 얕은 사람들, 깊지가 못한 얕은 사람들. 겉핥기식으로 정보를 얻고 이게 진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는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 추천드리고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 추천드리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좋게 쓰려면 좋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알고리즘들이 이것도 봐 이것도 봐 이것도 봐에 내가 어느 순간 노예가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커멘트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도 이 SNS와 유튜브의 세상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주의력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뿐이라는 게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뇌는 모두 행복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